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불을 쌓는 채널, 머니 킹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압도적인 군단, 콜로세움, 그리고 대륙을 가로지르는 잘 닦인 도로 같은 것들이겠죠. 마치 로마의 성공은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순순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와 강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을 찾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구독 버튼은 여러분의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겁니다. 경제적 지혜의 축복을 함께 누려보시죠. 사실 제국은 선택받아서 부상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부상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지중해의 주인이 되기 전 그들 앞에는 아주 다른 종류의 넘사벽 초강대국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복이 아닌 상업으로 제국을 건설한 도시, 군단이 아닌 자본에 의존했던 도시, 이념이 아닌 경제학으로 로마에 도전했던 도시, 그리고 아주 잠시 그들이 이길 것처럼 보였던 도시,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이곳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르타고가 어떻게 로마를 거에 멈춰 세웠는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고대사 공식을 잠시 잊어야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죠. 그래서 로마는 질서와 문명의 정점으로 그려지고 카르타고는 그냥 한니발이라는 전설적인 장군 하나 배출하고 사라진 부유한 무역도시 정도로 축소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단편적인 시각이고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카르타고는 로마가 역사상 처음으로 마주한 위대한 경제적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검투사나 영웅에게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현대적인 것, 바로 무역 네트워크, 금융혁신,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이사회처럼 움직였던 정치 엘리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베네치아보다 훨씬 이전에, 암스테르담보다 훨씬 이전에, 월스트리트가 생기기도 전에 카르타고는 지중해를 자신의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상업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814년경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카르타고는 작은 무역 전초기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마스터하면서 초강대국으로 성장했죠. 바로 바다, 상업, 그리고 물류입니다. 땅을 정복하며 확장했던 로마와 달리 카르타고는 전략적 요충지, 즉 초크 포인트를 장악하며 확장했습니다. 시칠리아, 사르데냐, 코르시카, 북아프리카 해안, 그리고 나중에는 광물이 풍부한 스페인까지. 카르타고는 넓은 농지나 수많은 시민군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항구, 조선소, 상인, 그리고 자본이 있었죠. 특히 카르타고의 이중 항구는 당시의 기술적 경이 그 자체였습니다. 외부 항구는 무역선용, 내부의 원형 항구는 해군용으로 분리되어 있었죠. 그 중심에는 선 모양의 해군 사령부가 있었고 그 주위로 배를 수리하고 보관하는 경납고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덕분에 카르타고는 어떤 경쟁자보다도 빠르게 함대를 출동시키거나 수리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의 엔진이었죠. 반면 초창기 로마는 어땠을까요? 로마는 내륙의 농경사회였습니다. 부는 농사에서 나왔고 군사력은 시민들에게서 나왔죠. 그들의 경제는 훨씬 단순하고 느리고 지극히 지역적이었습니다. 초기 수세기 동안 로마는 해전이나 무역 중심의 확장에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해양 제국이 아니라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대륙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땅에 머물고 카르타고가 바다에 머무는 한 두 세계는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는 공존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경쟁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죠. 결국 이 경쟁은 우리가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폭발했습니다. 돈, 시장, 그리고 해상 영향력을 두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벌인 3번의 길고 잔혹한 전쟁. 이 전쟁의 핵심은 문화나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경제 시스템의 충돌이었죠. 한쪽은 토지와 인력으로 힘을 키웠고 다른 한쪽은 무역과 자본으로 힘을 키웠습니다. 두 신은 경제 대국이 같은 무역로를 지배하려 할 때 갈등은 증오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두 강대국이 같은 목표물, 바로 시칠리아에 손을 뻗었을 때 변했습니다. 시칠리아는 그냥 또 하나의 섬이 아니었습니다. 해상 무역로로 가는 관문이자 곡물 공급의 교차로였고 지중해 서부와 동부를 잇는 경첩과도 같은 곳이었죠. 시칠리아를 장악하면 고대 세계의 경제 동맥을 장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로마는 안보를 원했고 카르타고는 수익을 원했습니다. 두 강대국이 같은 것을 원할 때 전쟁은 타이밍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은 두 문명이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같은 전략적 본능을 공유했기 때문에 발발했습니다. 누가 시칠리아를 차지하느냐가 힘의 균형을 결정할 것이라는 본능 말이죠. 카르타고는 노련한 해상 패권국으로서 막강한 함대와 용병 부대를 믿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반면 로마는 해전 경험이 전무한 완전한 아마추어였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금융의 역사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자신의 약점을 인지하고 혁신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난파된 카르타고 군함을 복제해서 수백 척의 배를 건조했고 로마 역사상 전례 없는 대출과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해군 증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카르타고가 기존의 강점에 의존하는 동안 로마는 새로운 강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영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상업 경제 시스템과 신용을 활용하는 법을 막 배우기 시작한 군사화된 금융 시스템 간의 격돌이었죠. 카르타고가 왜 그렇게 달랐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의 독특한 경제 모델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는 시민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카르타고는 돈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카르타고 군대는 대부분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누미디아 기병, 이베리아 보병, 발레아레스 투석병, 그리스 전문가들까지. 카르타고는 재능과 전문성, 그리고 적응성을 돈으로 샀습니다. 전쟁을 마치 상업적 벤처 사업처럼 다룬 거죠. 국고가 가득 차 있는 한 이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자국민을 징집하거나 경제 기반을 흔들지 않고도 바다 건너까지 힘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 중에도 무역은 계속되었고 상인들은 부를 축적했으며 해상 지배력을 이용해 해운세와 동맹 도시들로부터 곡물을 거둬들였죠. 하지만 모든 경제 모델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약점은 구조적이었습니다. 바로 결속력이 아닌 자본에 대한 의존이었죠. 돈이 떨어지면 병사들도 떠났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충성스러운 시민이었지만 카르타고 병사들은 계약직 프리랜서였습니다. 로마의 힘은 역경 속에서 더 강해졌지만 카르타고의 힘은 급여 지급이 밀리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한 후 카르타고는 용병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려다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용병 전쟁은 고대사에서 가장 잔혹한 분쟁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카르타고의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금융 모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붕괴했기 때문이죠. 신용으로 시작된 전쟁이 미지급 청구서로 인한 반란으로 끝난 겁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여기서 포기하는 대신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바로 항복이 아닌 혁신을 통해 경제를 재건한 것이죠. 전설적인 한니발의 아버지인 하밀카르 바르카는 카르타고의 전략을 스페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곳의 은광은 새로운 재정 기반을 제공해 주었죠. 하밀카르 가문은 여기서 전례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준사설 제국입니다. 바르카 가문은 마치 하나의 독립된 주권 기업처럼 움직였습니다. 카르타고 본국의 불안정한 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스페인의 부를 이용해 군사력을 재건했죠. 기업 금융이라는 용어가 존재하기 수세기 전에 이미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봤을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보통은 그 경제적 의미가 모두 거세된 채로 말이죠. 바로 한니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니발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령관 중 한 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서 그의 중요성은 단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금융적인 것입니다. 한니발은 카르타고 경제 모델에 살아있는 화신이었습니다. 스페인산 은으로 급여를 받는 다국적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 경영자형 장군이었죠. 그는 광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보급을 받았고 로마의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를 무너뜨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의 원정이 전설이 된 것은 단지 코끼리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의 동맹을 거의 붕괴시키고 세금 기반을 교란했으며 공화국 자체의 재정적 안정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은 단순한 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의 경제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로마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카르타고는 단순한 군사적 라이벌이 아니라 경제적 라이벌이라는 것을. 로마는 병사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병력을 동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상업 제국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한니발의 이탈리아 원정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동맹을 깨고 수입원을 차단하며 경제적 신뢰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한니발은 그냥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경제적 소모전을 벌인 겁니다. 하지만 로마는 또다시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빚을 내는 법을 배웠고 세금을 올렸으며 토지를 국유화하고 공공재산을 매각했습니다. 압박 속에서 로마는 훗날 지중해를 지배하게 될 금융국가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카르타고는 로마가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진화하도록 강요한 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카르타고가 로마를 진정한 로마로 만든 것이죠.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전개되면서 지중해는 두 경쟁 경제 모델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는 단순히 영토를 위해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금융 시스템이 장기간의 고강도 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카르타고는 유동성, 즉 돈을 지불하고 고용하고 기동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반면 로마는 지급 능력, 즉 동원하고 버티고 빌릴 수 있는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전쟁에서 유동성은 초반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만 장기전에서 이기는 것은 지급 능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단기전에서는 현금 많은 쪽이 이기지만 장기전에서는 맷집 좋은 쪽이 버티는 거죠. 한니발은 이 비대칭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정복할 생각으로 이탈리아에 쳐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동맹을 와해시키고 종속 국가들이 배신하도록 만들기 위해 진군한 것이었죠. 로마의 세금 기반이 무너지면 신용 기반도 함께 무너질 것이고 신용이 무너지면 전쟁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훗날 로마 제국을 정의하게 될 한 가지 원칙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로마는 다른 국가라면 파멸했을 손실을 견뎌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칸나이 전투에서 한니발이 수만 명의 로마 병사를 전멸시켰을 때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군대를 일으켰죠. 이탈리아 도시들이 배신했을 때 로마는 남은 영토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세수가 급감하자 로마는 공화국의 생존에 개인 재산을 건 귀족들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것은 카르타고가 흉내낼 수 없는 규모의 경제적 애국심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이 덜 충성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치 및 금융 시스템이 총력전이 아닌 무역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카르타고에는 상인이 있었지만 로마에는 총동원 체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카르타고의 정치 엘리트들은 한니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무역로가 끊기고 상업적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경계한 상인 과두 정치는 그에게 꾸준한 증원군을 보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마치 이사회가 위험한 투자를 평가하듯 조심스럽고 불신에 차서 분기별 손실에만 눈을 돌리며 평가했습니다. 한니발은 아무리 뛰어났지만 구조적인 불리함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시민권으로 단결된 국가를 상대로 이익 중심으로 분열된 제국을 이끌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는 수십 년간의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카르타고는 그 희생을 최소화하려고만 했습니다. 소모전에서는 그 차이가 치명적입니다. 결국 로마는 자체적인 경제적 반격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무대를 스페인과 북아프리카로 옮겨 카르타고의 수입원, 특히 한니발의 원정 자금줄이었던 은광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로마에 떠오르는 별,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카르타고를 정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금줄을 끊어버리면 된다는 것을요. 스키피오가 스페인의 신카르타고를 함락시켰을 때 그는 단순히 영토를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보급창고, 인질, 국고, 그리고 통신망까지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참수 작전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자산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고 수입원은 위태로워졌으며 전략적 유연성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키피오가 아프리카에 상륙했을 때 카르타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재정 적자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새로운 용병을 고용하고 비상 자금을 모으고 카르타고에 흔들리는 약속에 지쳐가던 누미디아 동맹국들과 지원 협상을 벌여야 했습니다. 자마에서의 최종 결전에서 카르타고는 이미 돈에서 밀린 채로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전쟁은 국고를 고갈시켰고 동맹을 분열시켰으며 전략적 자율성을 갉아먹는 타협을 강요했습니다. 로마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압박 속에서 충돌한 두 개의 매우 다른 경제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의 패배는 수십 년간의 재정적 질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는 너무나 가혹한 배상금을 부과하여 카르타고를 상업 초강대국에서 부유하지만 제한된 도시국가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르타고는 심지어 그때조차도 다시 경제를 재건했습니다. 이번에는 농업혁신, 제조업, 그리고 무역 재개를 통해서였죠. 기원전 2세기 중반, 카르타고는 다시 한번 번영을 누렸습니다. 너무나 번영한 나머지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정도였죠. 그들의 두려움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데카토가 모든 연설을 카르타고는 파괴되어야만 한다. 는 말로 끝냈다고 전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카르타고가 군대로 로마를 위협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존재감만으로 로마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46년 카르타고의 최종적인 파괴는 단순한 전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융적 제거였습니다. 결코 패배한 채로 머물기를 거부했던 상업적 라이벌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고대 세계에서 바로 우리들의 세계로 넘어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갈등은 선과 악, 문명과 야만, 또는 운명과 쇠퇴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역 제국과 영토 제국 간의 경쟁, 군사력을 아웃소싱한 시스템과 그것을 시민 정신에 내재화한 시스템 간의 경쟁, 자본에 의존한 국가와 신용에 의존한 국가 간의 경쟁이었습니다. 고대의 3단 노선을 컨테이너선으로, 은광을 히토류 광물로, 용병을 민간군 사기업으로 바꿔보면 이 유사성은 불편할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오늘날의 지정학적 지형을 보십시오. 어떤 강대국들은 글로벌 무역망, 공급망, 인프라 투자, 상업적 영향력을 통해 힘을 투사합니다. 다른 강대국들은 동맹, 군사기지, 장기적인 신용 능력을 통해 힘을 투사하죠. 어떤 국가는 유연한 자본을 우선시하고 다른 국가는 국가 총동원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이 무역 전쟁, 대리전, 자원 경쟁 또는 해상 긴장 속에서 충돌할 때 그 역학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대에 시험되고 예측되었던 것들입니다. 카르타고의 모델은 무역으로, 물류, 금융 메커니즘에 의존하여 세계 정세를 좌우하는 현대 상업 강대국들과 닮았습니다. 로마의 모델은 군사적 정체성과 정치적 통일성을 융합하여 세금, 차입, 국가적 결속을 통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국가들과 닮았죠. 카르타고의 실패는 경제학에 의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엔진을 정치적 연대와 결코 융합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번영기에는 그들의 시스템이 잘 돌아갔지만 위기 속에서는 분열되었습니다. 반면 로마는 위기를 결속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재정적 압박을 정치적 통합으로 바꾸는 제도를 만들었죠. 로마 시민들은 단지 국가에 자금을 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국가라고 느꼈습니다. 역사는 보여줍니다. 금융 시스템이 충돌할 때 더 부유한 국고가 아닌 더 강한 사회적 계약을 가진 쪽이 대개 승리한다는 것을요. 결국 카르타고는 순수한 경제학으로 로마에 도전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만의 경제학을 재창조함으로써 응수했고 그 결과는 지중해와 고대 경제 그리고 제국의 DNA 자체를 재편했습니다.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해굴력, 신용 메커니즘, 그리고 경제적 유연성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물리치면서 그 교훈을 흡수했습니다. 승자가 학생이 되었고 패자는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경제 시스템은 단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융합하고 진화하며 덮어쓰기를 합니다. 카르타고는 전쟁에서 졌지만 로마는 그들의 세계를 물려받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는 어김없이 당신을 짓밟을 것입니다.